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맑고 청명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변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고용이 다소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물가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기조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헤드라인이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엇갈리는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라는 인식이 퍼질 정도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베스팅닷컴의 중요도 지표로 봤을 때도 헤드라인을 더 중요도가 더 높게 전년 대비로는 보고 있습니다. 별 2개와 별 3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도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인데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그 여파가 아직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감내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관세 여파가 얼마나 포착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1일부터 23일 예정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점으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80% 중반대였는데 다시 90%대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연내 3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종전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더리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순이익으로 마감을 했고 아마도 오늘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순이익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날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무려 하루 동안에 10억 1,800만 달러 이상이 순이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로는 무려 1조 4천억 원 이상이 하루 동안에 순이익이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락 현물 ETF에서 6.4억 달러 가량이 순유입이 됐는데 역시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대비로는 저조한 순유입이었지만 그럼에도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기업 단위의 재택도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스트래티지가 일주일 동안 155BTC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추가 매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18BTC를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마켓 리서치 업체입니다. K33 리서치에 따르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이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간접 익스포저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7,161BTC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간접 익스포저라는 것은 펀드가 보유한 주식, ETF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액을 추정하는 건데요. 현재 ETF와 또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온체인 지표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어떤 주체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을 이끌고 있는지, 이 추세들이 이어질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의 자본 흐름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은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는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현재 이 투자자들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서 1개월 동안 보유한 더 단기 보유자가 1개월에서 3개월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격차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랠리를 한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를 지난 시황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해서 단기 보유자들은 약 22만 BTC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흐름과 대비해 봤을 때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때는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54만 BTC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추세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이 흐름들도 더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20K 상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손익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던 요 구간들 대비했을 때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작년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 대비해서도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과열 시기에 비해서 급격한 추세 반전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완만하게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불 시그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인덱스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이 강해지면은 비트코인은 약화가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역사적인 패턴에서는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반으로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강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고 365일 이동평균선과 비교했을 때 이 구간을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 패턴 살펴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연평균을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침체 국면을 보이고 연평균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강세 국면을 보였는데 현재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지표 더 살펴보고 이더리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와 현재의 구간들을 포착하는 메이어 멀티플 지표로 살펴봤을 때 현재 요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작년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 한번 살펴보면은 메이어 멀티플 1.5 표준 편차 구간까지 가격이 도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상회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메이어 멀티플 1.5 표준 편차는 150K입니다. 그래서 메이어 멀티플 지표로 봤을 때는 단기 목표 가격을 150K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계속해서 양수와 음수 영역을 넘나들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지표도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 투자자 수요도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바이낸스발 수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지표는 뒤에서 CVD 지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8월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양수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의 기관 수요가 이더리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 수요들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감정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올해 6월 16일과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크게 포모 감정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점으로 귀신같이 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포모 감정이 그렇게 높은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것은 기관발 수요에 의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견인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심리적 저항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들을 일정 부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않은 만큼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샤프링크 게이밍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샤프링크 게이밍이 또 5,2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6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이야기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앞서 샤프링크 게이밍이 계속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샤프링크 게이밍보다 더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추가 매입을 위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7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45억 달러에 더해서 전체 자금 조달 목표액이 총 245억 달러가 됐습니다. 작심하고 이더리움을 매집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요. 현재 비트마인이 115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샤프링크 게이밍보다 2배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을 중심으로 해서 이더리움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려 1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송금 결제 기업입니다. 웨스턴 유니언이 달러 기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글로벌 송금 시장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도권 금융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채택 역시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저변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SEC 위원입니다. 헬스 피어스 위원이 SEC는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SEC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실현 손익 비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홀더들이 차익 실현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현재 차익 실현액이 1일 7.5억 달러 미만으로 1월과 7월 최고치인 2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 신고가 경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양상이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마일스 도이처가 암호화폐 현물 ETF로 자금이 강하게 순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이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기관 채택이 확대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올해 역대급 강세장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이 강세장은 기관이 견인할 것 같다. 이런 분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여전히 125K에 가장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하단으로 123K에도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120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니까
매도벽이 빠르게 급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가격 근방으로는 뚜렷하게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만큼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완연하게 상승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매도벽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주요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초량시점 기준으로는 일단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 녹색과 주황색까지도 모두 다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현재 빨간색만 매도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김치 프리미엄 지표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바이낸스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의 기관발 수요까지 다시 강하게 유입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과 큰 구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22평선 상단에서 유의미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평선도 정배열이 되면서 더 확장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돌파 이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매수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지 구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135K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